자, 일단 여러분들 예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와 또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 둘 다 이렇게 좀 얘기했는데, 일단 먼저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로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1승 3무 아쉬운 홈 성적에서 홈에서 집중할 수 없는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것 때문에 좀 난리가 났고, 또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자회견에서 요르단에서는 무조건 잡았어야 했는데 그 결국에는 좀 이어나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홍명보 감독은 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모든 게 내 책임이다. 그러면 책임지는 것도 문제긴 한데, 감독의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유자 빌드업이나 뭐 그 전술을 쓰지 말아야 될 정도로 쓰지 말아야 될 건 쓰지 말아야 되는데, 유자 빌드업이나 뭐 라울 피아나 전술이나 그런 거 쓰는 거는 좀 안 좋긴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대표팀 감독으로 입장으로서 봤을 때 경기 자체가 왜 이렇게 엉망이었냐, 진짜 볼맛이 안 느껴지는 게, 그게 느끼는 게 좀 그렇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라볼 피아노 전술을 그렇게 쓰는 건 없었다. 근데 근데 이거는 집중이 잘 이유를 몰라. 이거는 집중이 잘 이유를 모른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집중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뭐 잘 모른다는 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감독은 그 얘기를 하자면 집중 잘 안 돼갖고 나는 잘 모른다. 그리고 감독은 뭐 심판한테 좀 판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무시하고, 심판의 그 항의 판정 뭐 항의한 건 그냥 무시하고 우리들만의 페이스를 좀 더 가야겠구나 생각했는데, 이게 뭔 수작 부리는 짓을 또 하는지 모르겠고. 근데 이번에 또 보니까 연속 경기에서 무승부까지 이어냈다. 그런 거는 좀 너무 비극적인 일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일단 부상에서 못 나왔던 선수 중에 이제 이강인 선수하고 백승호 선수도 마찬가지로, 이강인 선수가 일단은 경기장을 보러 왔는데, 근데 이강인 선수가 부상 때문에 이어져갖고 지금 발목 부상 때문에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대표팀에서 일단은 하차했고, 네, 그리고 대표팀에서 일단은 하차해갖고 이제 이강인 선수는 그 결국에 경기장에서 또 직관 보러 왔겠죠. 근데 아쉬운 거는 이강인 선수가 그것 때문에 좀 아쉬운 느낌도 있었고, 게다가 하프 스페이스에서는 좀만 더 위치 선정에 올라갔으면은 그래도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네, 모든 게 감독 책임이고 모든 게 선수들한테 좀 지시를 못 내린 게 나의 큰 잘못이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감독의 입장으로서는, 감독의 3자에서는 말씀드리자면 그냥 경기를 무조건 올라와 주든가, 뭐 아니면 아까 말했던 그 세트피스를 연계 플레이로 이어졌다면 괜찮았을 텐데, 이제 세트 플레이에 이어진다면 우리가 좀 어렵게 당하지 않았을 거다. 요르단한테 선제골 먹힐 일이 없을 거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프 스페이스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척을 하고 있는 게 좀 그렇고, 근데 경기 결과에서는 아쉽게도 무승부였지만 하프 스페이스로 다시 한번 올라서든 뭐 내려서든 간에 그렇게 내려와줘야지만, 그래야 우리가 요르단한테 동점골 먹힐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홍명보 감독이 아까 인터뷰로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경기에서는 뭔가 좀 부족함이 느꼈다, 또 경기에서 부담감이 좀 없었나 생각했는데, 뭐 결국에는 우리가 부족한 면이 좀 있었긴 했어요. 근데 아쉬운 느낌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우리도 당사자에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축구를 어떻게 해서 이어간 건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홍명보 감독은 이런 얘기를 뭐하러 꺼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하프 스페이스를 그렇게 딱 이 위치에서 올라와주든 뭐 내려와주든 간에 집중만 잘해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아예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경우에는 우리가 하프 스페이스를 좀 더 올라와줬다면, 우리는 그 경우의 수에 따라서 최소한 우리가 두 골이든 세 골이든 간에 우리가 넣을 수 있다면 무조건 우리가 이길 가능성도 매우 높아져 있을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실패했습니다. 다 결국 누구 때문이냐? 홍명보 감독 때문이다. 감독이 이런 잘못 없었으면, 예? 이런 전술 그런 느낌 좀 제발 안 들었으면, 예? 우리가 쉽게 이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감독의 전술이 흘러가지 않았어요. 왜냐? 감독의 전술이 맞아 떨어지지 않고 그냥 완전히 녹초가 될 것 같다 생각했죠. 근데 이미 녹초가 됐어요 지금 대표팀에서는. 그럼 이제 어떡하냐? 차라리 홍명보를 나가고 대신 우리가 일단 광주FC에 이정효 감독을 데려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정효 감독은 전술도 맞고 딱 정확한 부분에서도 일직선으로 나오고 그 포메이션 자체도 오히려 괜찮긴 해요. 예, 감독의 입장으로서는 뭐 이정효 감독님이 그래도 우리가 잘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정효 감독님보다는 그래도 뭐 훨씬 더 잘하는 감독이 없을 것 같다. 근데 광주FC에서도 그렇게 대표팀 감독을 직접 요청했거든요, 러브콜을. 근데 이번에 만약에 이정효 감독님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이정효 감독님의 전술을 과연 어떤 것이 있을지, 어떤 것 때문에 뭐 부분을 짜야 될지,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쉽게 말하자면 이정효 감독님의 전술을 보면은 541 포메이션, 4141 포메이션, 433 포메이션, 4231 포메이션이 아니라 4321 포메이션도 오히려 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홍명보 감독은 U자 빌드업 쓰고 또 라보의 피아나 전술도 쓰고 그렇게 하니까 팬들은 완전히 기대감이 상실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이정효 감독님을 데려왔다면 우리는 그 전술에 대해서는 그냥 차라리 바꿀 수 있겠구나 생각하겠죠. 그럼 포메이션 자체는 4-1-4-1 포메이션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정효 감독님을 데려오느냐 마느냐에 따라서도 그렇고, 홍명보 감독은 내 책임이니까 난 그냥 감독 자리에서 물러나야겠구나 생각하겠죠. 근데 감독 자리에서 물러나면은 이젠 이정효 감독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효 감독님은 솔직히 말해서 믿을 수 있는 건 오로지 감독 자신을 믿어야 된다. 이정효 감독을 자신을 믿어야 된다. 그 생각 해야 돼요. 아무튼 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월드컵 3차 예선에서 앞으로 이제 남은 경기 다 이겨야 되는데, 두 경기에서만 이기면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 갈 수 있을지가 문제고, 또 그리고 여기서 또 기사 한 게 나왔는데, 양미혁 선수가 이번에 다음 목표는 첫 공격 포인트를 올라가겠다, 첫 공격 포인트를 또 쌓겠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솔직히 양미혁 선수가 뭐 프로 실력은 좀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양미혁 선수가 이번 A매치 데뷔전에서 멋지게 잘했어요. 근데 데뷔전에선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잘했어요. 왜냐? 양미혁 선수가 그 2부 리그에서 지금 이제 QPR인가요? 뭐 퀸즈파크 레인저스에서도 실력 발휘 제대로 잘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양미혁 선수가 그래도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야, 이 정도면 국가대표에서도 진짜 성인 돼 갖고 해서 이제 조만간 뭐 손흥민 선수의 말처럼 이제 나중에 양미혁 선수가 나중에 미래에 또 국가대표 선수가 된다면 나를 또 대신해서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린 선수들 중원에는 양민혁하고 오현규, 양현준, 뭐 이강인, 백승호 이런 선수들 가운데도 쓸만한 선수들이 많은데 그 중에는 양민혁 선수가 가장 눈에 띈다는 선수가 있다. 예, 눈에 띈 선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이 발전한 만큼 앞으로 이제 남은 미래를 얘네들이 안고 가야 된다 생각하겠죠. 그럼 이제 양민혁 선수도 일단 뭐 성인 되면은 이제 거의 뭐 어른 되면은 뭐 월드컵에도 막 나가고 아시안컵도 나가고 뭐 올림픽도 나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데 그래도 양민혁 선수도 그렇고 오현규 선수도 그렇고 양현준 선수도 그렇고 이강인 선수도 그렇고 모든 선수들도 다 책임을 다 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실수 없이 이어졌으면 좋겠고 내가 만약에 뭐 은퇴를 한다면 물려받을 선수가 있는데 거의 뭐 양미혁 선수가 물려받아야 되겠죠. 근데 어린 선수들에 불과해서는 뭐 그래도 잘할 수 있겠지만 근데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공격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느냐 마냐에 따라서도 확실히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손흥민 선수를 뒤를 이을 만한 선수가 양민혁, 오현규, 양현준 뭐 어린 선수들 등등 다 이렇게 잘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까 양현준 선수도 그렇고 오현규 선수도 데뷔전을 치렀을 때도 너무 잘했긴 했어요. 근데 양민혁 선수가 오랜만에 대표팀에서 나왔을 때부터가 굉장히 잘했다는 점 그게 오히려 칭찬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다음 경기 이제 6월달에 남은 경기 2경기에서는 공격 포인트를 무조건 쌓고 올라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경기를 봤을 때는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도 그 전까지도 미리 이어져야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월드컵 진출이 목표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생각지 않은 경기에서는 이어가기가 어렵다는 게 좀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경기에서는 만약에 잘할 수 있다면 그냥 실력 차이로 이기면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실력 차이로 거듭내서 이긴다면 뭐 그래도 그나마 잘할 수 있는 선수들 중에 누가 있을까? 거의 뭐 없어요. 근데 맨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 나갈 수 있는 거 없죠. 근데 딱 한 가지 우리가 월드컵에 가려면은 최선 이라크하고 팔레스타인전만 잡으면 모든 것이 월드컵에 갈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조기 진출 실패한 경우가 있다면 4차 예선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근데 보시다시피 우리가 월드컵 뭐 조기 진출할 수 있냐 마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조기 진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 또 4차 예선 가면 또 이제 지옥 같은 일정이 또 나오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요르단도 어차피 잡지 못했으니까 이라크, 쿠웨이트만 잡으면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반성해야 될 거는 수비의 그 문제, 수비의 문제점 우리 대표팀의 수비의 문제점 박용호가 있죠. 이태석은 그래도 잘했어요. 나쁘지 않았고 이태석 선수는 그래도 수비는 좀 더 나쁘지 않았는데 좀만 더 대인 수비를 좀 더 아예 막아버리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해결사로 놓고 봐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우리는 그래도 이태석을 믿어야 되고 근데 박용호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문제지만 한번 믿어봐야겠고 그리고 또 김민재 선수가 6월달 A매치 대표팀에서 다시 복귀한다면 그래도 김민재 선수가 그 해결사로 나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선수가 있는데 김영권 선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선수 중에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전에서 골을 넣었던 주인공이었고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그래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근데 만약 김영건 선수 없으면은 이기재를 투입하든 아니면 김민재를 그냥 대신 쓰든 간에 뭐 아니면 권경원을 쓰든가 아니면 조유민을 쓰든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역습 찬스를 무조건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수비에만 집중하는 게 오히려 효과가 볼 수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는 김민재 선수가 과연 우리 대표팀에서 맡아놓을 수 있을지, 그 해결사로 맡아놓을 수 있을지 한번 좀 기대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김민재 선수가 대표팀에서 다시 복귀한다면은 주어진 가능성에 따라서는 뭐 괜찮겠죠. 근데 한 가지 더, 박용호 선수는 항상 수비에 집중이 너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박용호 선수를 왜 집착하는지 모르겠지만 박용호 선수는 그래도 못해요. 수비 쪽에 제대로 집중만 잘하려면은 모든 걸 다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못하니까 완전히 또 상대한테 역습 뺏기고 또 볼만 뺏기고 그렇게 하니까 실점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조현우 선수는 그래도 지금 이제 마스크 쓰고 있어도 잘 보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조현우 선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비켜누라고 부르고 있지만, 근데 조현우 선수가 지금 마스크 쓰고 있어도 시야가 보일지 안 보일지는 아직 미지수고, 그리고 일단 김동원 선수도 그렇지만 이창근 골키퍼도 쓰고 싶어도 못 나왔겠죠. 근데 못 쓴 건 아쉽지만 언젠가 또 이제 홍범근이라든지 김승규 선수라든지 대표팀에서 만약에 6월 A매치에서 만약 마지막 경기에서 이긴다면, 우리가 그 두 경기에서 이긴다면 우리가 월드컵 진출할 수 있는 분위기도 가져올 수 있다. 근데 가져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얻을 게 없어요. 월드컵에 얻을 건 없고 오로지 4차에서만 가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나머지 경기를 봤을 때는 4차에서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가기 전에는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만 진출한 게 소원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일단 중요한 건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월드컵에 본선에 간다면 집중만 잘해놓고 우리가 틀어져 있는 걸 좀 빼고, 우리가 이제 U자 빌더 빼고 라볼 피아나 전술 빼고 그렇게 이제 해조 전술만 가면은 모든 게 다 완벽할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실점만 조심해야 된다. 실점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이 경기 태세 있는 선수들 가운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르단의 알타마리도 그렇고 알마르디 선수도 그렇고 알라이마트도 그렇고 모든 선수들도 다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빈틈만 공략했습니다. 빈틈만 다 잡아갖고. 근데 우리가 빈틈 있는 것 때문에 다 완전히 놓쳤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멘붕 온 거 아니야 생각하겠죠. 근데 저도 경기 봤을 때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가 U자 빌드업을 왜 썼을까, 또 U자 빌드업을 왜 또 썼을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쉽지 않아요. 월드컵에 가기에는 앞으로 이제 두 경기만 잡고 올라가야지, 그래야 우리가 다음 무대를 또 가야 되거든요. 근데 다음 무대 가봤자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여기서 만약에 진다면 진짜 이건 답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만약 여기서 지는 경우가 있으면 우리는 월드컵에서 본선 16강, 8강 못 간다는 얘기.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5만전 끝나고 나서 그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16강, 8강도 못 가고 준결승도 못 가고 결승도 이미 없어요. 진짜 이미 못 가요. 그래도 우리가 월드컵에 가려면은 진짜 본선에는 뭐 조별 예선에서 통과하고 16강이나 8강 정도 먼저 가는 게 우선적인 선택권인데, 선택권은 거의 마지막일 수도 있고 선택지가 딱 한 가지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2022 카타르 월드컵 때 16강에서 브라질과 만났을 때도 그때 이미 만족했는데 만족된 결과였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기쁜 마음으로 이어졌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16강까지 갔으니까. 근데 2026 이제 1년 뒤면 이제 앞으로 이제 1년 뒤면 이제 우리가 한 9개월 뒤인가요? 이제 10개월 뒤인데 앞으로 이제 10개월 뒤에 이어진다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10개월 뒤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월드컵에 가느냐 못 가느냐에 따라서도 그것도 문제예요. 저도 물론 대표팀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월드컵에 가느냐 못 가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지만 못 가면은 우리는 그냥 손가락 빨고 구경해야 된다. 그것도 필요가 없을 거고.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 월드컵에 진출을 해도 가능성이 없다는 게 좀 느낀 거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 월드컵에 갈 수 있다면은 무조건 다 이기고 올라와야 돼요. 다 이기고 올라와야지만 그래 우리가 월드컵에 가느냐 못 가느냐에 따라서도 쉽게 이어갈 수가 있게 해줘야 합니다. 자, 아무튼간에 일단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이제 이라크전과 또 쿠웨이트전 남아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지 나중에 좀 천천히 생각해보고 일단 우리가 이제 월드컵에 가려면은 최소한 이기고 와야 된다. 이기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또 요르단하고 오만전에서 또 1대 무승부가 나왔다. 그럼 이제 4차 예선 갈 수밖에 없어요. 분위기는 거의 뭐 날아갈 수 있는데 근데 내려앉을 경우에는 진짜 없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올라가는 게 상책이지 내려가면 우리는 할 거 없어요. 그냥 모든 게 다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이라크 쿠웨이트전 앞으로 이제 3개월 뒤 아니 이제 2개월 반 뒤죠. 이제 2개월 전 앞으로 이제 2개월 뒤에 남았으니까 집중만 잘해놓고 마무리 잘하길 바랄 것입니다.